그리고 이번 전수조 대상은 주문지역에서 공사한 배수설비 803개소입니다. 그 배수설비 803개소 중에 정화조 폐쇄된 거 289개소를 골자수한 거고, 또 두 번째로 미패드 정화조 514개소, 또 세 번째로 시에 특이 현장 확인 정화조 10개소가 있는데, 요거는 요번에 저희들이 제외하는 걸 일단 의견을 넣어놨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 주시고, 또 주문진 전체 호수관로 CCTV 조사가 3.85km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 조사 순위 및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적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사 및 보수 일정표는 제가 강하려고 일단 공란으로 비워놨으니까 그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 조사단위 구성에 따라서 이제 현장에서 조사 동원서를 먼저 진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일단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없다 하고 간접적으로 판단되면 그 2차로도 불착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수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그 개인주택에 대한 확인서를 진구 후에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에 작성하는 걸로. 폐쇄 가구에 대해서는 정화조 동호현 가구를 대상으로 면담 및 유관 조사를 시작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토양 오염 조사는 불착 조사 결과에 따라서 토양 오염이 우려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실시하는 걸로. 이거 부재중 가옥에 대해서는 그 전수 조사 시에 그 알림장을 뒤에 보면 알림장이 서식이 있습니다. 알림장을 배급해가지고 3회 이방 방문해가지고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계획을 잡습니다. 그다음에 공가, 폐가, 철거 등의 경우에는 공동조사의 판단 등 유관 조사로 종료하는 걸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의견 주시면서 보완했을 경우에 종료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단장이라는 그 받았으니까, 이윤을 받았으니까 이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명이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공정하게, 편견 없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닌 걸 두고 기다 할 수도 없고, 긴 걸 가지고 아니다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단에서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좀 효율적으로 좀 빠른 시간 내에 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가려고 그러면은 질질 끌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행정의 도움을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제가 의원에서 자료 요구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간사 한 명은 선임을 하는 게 좋겠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간사는 우리 서 계장이 좀 도와가지고 잘 이 문제를 빨리 잘 어떻게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하시죠? 네. 서 기장을 간사로 그렇게 동의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수조사 대상, 전수조사 대상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시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느 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미의원 얘기해 주세요. 혹시 저희가 조사를 하는 중에 일단 TV에서 조사를 하긴 할 때 803개수라고 나오긴 했지만,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이 확실하게 나오는 어떤 문제라고 했을 때에는 나중에 803개라고 하지 않는 다른 부분에서도 확실한 자료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걸 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우선 시에서도 그렇고 지에서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준 게 803개죠. 그러니까 그 803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가다 보면은 추가가 되든지 줄어든지 뭐 그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죠. 어쨌든 803개로 국한된 것은 아니고 추가. 그렇죠.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더 나오면 더 나올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논의가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또 누가 다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화조 803개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매물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들이 있거든요. 매물. 예. 그 부분도 저는 추가가 되어서 조사 항목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서류 상대로 이게 단순히 정화조 몇 개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가지고 있는 서류와
보조했을 때 그것이 다 충분히 맞게 공사가 되었는가 부분도 저는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네. 합니다. 자, 이제 고의견도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최초 출발은 동서환경에서 천공으로 출발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천공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추진하다 보니까 부실 부분들이 좀 나오고 그건 GS도 지금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서 이게 하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설계 도면대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포커스는 803개에 대한 공사에 문제가 있냐 없냐 그리고 그걸 추적하고 하다 보면은 또 다른 하자 부분이 있는데 그 하자 부분이 이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냐 안 했냐 이런 부분들은 또 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냐 해 가다 보면은 근데 처음부터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그건 추진해 가되 그런 부분들도 발췌에 나온다고 그러면 체크해서 다시 또 중간에 회의를 통해서 할 건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근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정화조 803개 포커스를 마치다 보면 그 맨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거를 조사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에서 조사한 어떤 그런 내용들도 보면 맨홀은 맨홀대로 조사를 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거를 또 봤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조사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화조만 포커스로 맞추면 맨홀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두 번째 중심 강도 전체 우수 강도 3.85km를 CCTV로 찍게 돼 있습니다. 그거 별개로. 그거 하자면은 맨홀을 다 열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CCTV를 찍자면은 맨홀을 열지 않고는 CCTV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맨홀은 자동적으로 다 오픈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거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큰 부분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해가면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본 큰 것이 묻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 가되 각 위원들이 봐가지고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 우리 위원회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검증해보자. 이렇게 가면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 특위할 때도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뭐 서로들 그런 얘기도 나눴었지만 여기에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각자가 그걸 하면서 같이 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건 또 이게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논의를 해서 이거 우리가 몰랐 그렇지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건 이렇게 한번 짚어보자. 이렇게 하면 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진행하는 지금 걸로. 누가 기록하고 계시죠? 네, 녹취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누가 김정근 의원 저는 뭐 김의원 그 얘기에 동의합니다. 그 사람들 충분히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비대위에서 한 3, 4, 5, 6, 7, 8 무려 6개월 동안 활동한 걸 가지고 보면 정화조 803개를 중심으로 하되 악취가 나서 하수도 관로 공사하기 전에는 여름에 문을 열어도 관계없었는데 이거 하고 나서는 몸에 여름에 문을 못 열죠. 제발 좀 악취 고통에서 좀 살려달라. 아주 우리한테 목매서 속칭 이제 울릉도라고 하는 곳인데 주문이나 오징어 많이 말리던 해안도로 뒤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또 따로 볼 수는 없으니까 정화조를 보러 가면서 겸해서 악취 납니까? 이 설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 네. 똑같이 이 설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래 악취가 나서 뭐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석부장 입장에서는 기술 파트니까 이게 공사로 인해서 또 악취인지 뭐 다른 원인지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오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미공사 구간이 있잖아요. 먼저 번에 우리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네 군데인데 그 말고 미공사 구간이 의심되는 곳이 또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이걸 보려면 우리가 시방서를 못 보니까 내가 판도가 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뭐 회의, 우리가 앞으로 자료로 시방서나 설계도면이나 CCTV 준공 처리 결과 내역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미공사 구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 점검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비부담 이게 이제 또 논란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릉 아랫물길에서는 설마 이 자비부담도 두 가지예요. 참 하나는 순수 자기가 업자를 불러다가 정화조 폐쇄를 마무리한 경우, 또 하나는 업체에서 이해관계 업체에서 돈 좀 해준다 해서 70만 원 또는 300만 원 우리한테 신고된 거 보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설문에서 넣어서 정화조 폐쇄하는 과정에서 자비부담을 했나요? 그 자비부담의 유형은 별도 업체를 불러다가 했을 경우와 그 시행업체한테 돈을 주고 300만 원의 경우는 시행업체에다가 영수증도 없이 현찰 300만 원 주니까 공사를 해줬다는 거예요. 70만 원 건에 대해서 이제 현장 가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돈 주니까 어느 음식점인데 해줬는데 지금 하자가 발생해서 오히려 오수가 역류해서 죽겠다고 좀 살려달라고 하는 집도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내거나 피해 신고한 거는 이제 몇 건에 불과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803개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문에 넣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역류 유무 여부, 역류 이제 아까 그 의논은 안 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 생각에는 CCTV를 통한 하수관로 전수조사는 맨 마지막에 하자. 맨 마지막에 하자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803개 정화조를 기준에 다 본 다음에 하자는 것이지. 두 개를 나누는데. 근데 우리 가면서 역류 유무도 정화조 검사 그 폐쇄 정상적인 폐쇄 유무를 알기 위한 현장 조사에서 하수관로가 역류되었던 사실도 있나요? 라는 것도 우리가 CCTV 전수조사의 전 단계로 설문에다가 넣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제가 예. 그 참고적으로 그럼 부장님 그 사업 시행자 측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의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오늘은 큰 틀에서만 좀 이렇게 좀 접근을 아니 전수조사 대상을 얘기하죠. 예. 큰 틀에서만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전수조사에 대해서 꼭 그 유인물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이번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회사에서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누락된 것도 있고 또 들어가 있으면서도 소홀해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그걸 하면서 결국은 주문진에서 그것이 다시 그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한번 다 정리가 되는 그런 기회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접근할 테니까 조금 전에 한 4가지 부분 말씀하신 거 그 내용을 한번 잘 좀 정리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전수도 대상에 딱 정가도 803개소만 아니고 그렇죠. 그 인근에 804개가 될 수도 있고 800 뭐 그렇죠. 10개도 될 수 있고. 있고 예. 해야 할 걸 안 한 것도 있고 안 해도 될 걸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꼭 뭐 다른 하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접합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간도 배관이 조금 틀려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같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회의서를 그렇게 만드는데 그건 조금 전수조사와 관련돼서 또 다르게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전수 803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김미 의원 우리 저기 정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외에 또 다른 그럼 그런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그리고 또 해가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때 우리 위원회 소집을 해서 풀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여기 흐름에 보니까 조사상 구성은 되어 있고 또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 세부 실행 계획에 보실 때
실행 계획에 보시고 생각을 갖고 계신 부분에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문권에게 전수조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잡았으면 좋겠는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지금 저희가 사업이 고시대에서 공사가 사업이 진행되는 구간 같으면은 개인 세대주나 가옥주들한테 별도의 어떤 물론 그렇게 해드려도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미 공론화되고 여론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업주라든지 그다음 세대주들한테 저희가 방문을 해서 동의를 받는 게 좀 절차상에 먼저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 한 36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는 걸로다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강릉 기온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와서 굉장히 뜨겁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정화조를 중심적으로 봤을 때 정화조를 폐쇄하는 부분하고 정화조를 폐쇄하지 않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배설비의 그 구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동의서 징구가 끝나고 나면은 끝나고 난다든지 아니면은 동의서 징구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이 미폐쇄 대상 세대에 대해서 유관이라든지 방문조사라든지 또 아니면 면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그냥 좀 회의를 하고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보다 우선 일정을 좀 서둘러서 당길 수 있다고 한다면 미폐쇄 대상에 대해서 날이 좀 뜨겁기는 하지만은 다음 주까지 지나면은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8월 말쯤부터 저희가 조사 동의서라든지 그 다음에 미폐쇄 대상에 대해서 오케이만 된다 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다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폐쇄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저희가 그 가옥주나 세대주 저도 잘 몰라요. 그 사람들 만나보지도 않기 잘 모르고 다만 이제 그 동안에 몇 개월 동안에 저희가 와서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다 나름대로다가 저희가 파악을 해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파악해놓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조사했던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공개를 해라. 그거를 존중을 한다 하면은 굳이 땡볕에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런 부분이 미폐쇄 부분들이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정화조 폐쇄에 대한 부분은 기온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주문지 지역의 사정을 좀 봐갖고 우선 후면도로 쪽에서부터 이렇게 착수를 해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폐쇄 미폐쇄든 폐쇄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 일정을 좀 많이 땡겨주려고 한다면은 한 달에서 한 40일 정도면은 저희가 볼 때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후에 진행을 하면서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차피 저희가 그런 부분 다 이제 책임을 지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기회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저희 회사 자체도 그렇고 강릉 RM필도 그렇고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원칙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원칙으로 그렇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의혹이 있다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싶은 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요. 지난번에도 조사하고 나서 그냥 덮고 나면은 가옥주나 세대주들이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는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때 저희가 이제 하자 보수반이라든지를 투입을 해갖고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따라가면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정상을 보면 11월 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 11월 초면은 그 전체적인 이 공동조사에 대한 보고를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우리 몇 시간씩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우선 저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공동조사단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전부 다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늘 회의를 참석했는데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잘 모르게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론에서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걸 의도적이든지 이게 회사에서 하다 보니 하청을 또 주다 보니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근본적인 것들은 잘못된 것들은 제대로 다 갖추자는 기회가 돼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것은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게 합동조사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했는데도 나중에 지나가 보니 또 문제가 생겼다. 또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책임성도 있고 그런 면에서 오늘 지금 이제 큰 틀에서만 좀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같이 좀 이렇게 수기를 좀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좀 좋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근데 그거는 사실을 뭐냐면 GS 시행회사에서 얘기라. 그러니까 그것도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미폐쇄, 폐쇄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더운데 우리 번영회 쪽에서도 여름 지금 경기도 좀 안 좋은데 장사하는데 피해를 준다는 얘기, 그 얘기 또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협의는 할 거예요. 우리 조사단에 질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추후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는 오늘 논의하다 보면 진행이 안 돼요. 다만 조사 일정만 잡자 이거예요. 조사 일정 한 어느 정도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 협의되면 더 이상이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는 길으면 길을수록 경비 지출이 나가고 안 좋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협조를 해주시고 또 우리 여기 의원들이 나가서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 조사 방법을 하다 보면은 여기 다 안 나가도 될 수 있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그래서 그 일정만 좀 잡는 걸로. 그러니까 일정을 잡으려니까 하루에 조사를 나간다면 최소한 주 토요일 일요일은 뭐 안 할 거 아니에요. 못 하잖아요. 그럼 일주를 보면 5일을 일할 수 있는데 우리가 5일을 강행군 한다는 거는 사생활적 측면에서 보면 무리다 이거지. 그러게 되면 주 며칠을 일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나가면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할 거냐 이 데이터가 나와줘야지 한 달에 끝마칠 거냐 40일에 마칠 거냐 얘기가 대충 근사치가 나온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803개를 보면 우리 경험에 의하면 어떤 데는 2번, 3번, 4번도 막 간다고. 왜? 주문진 생활 실정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꼭두 새벽에 일 나갔다 밤에 들어와. 그 자기 정화자가 어떻게 된지 의심은 가는데 확실히 답을 못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더라고요. 이거 오늘 우리 여기 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존중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뭐 나는 우리 비대위선 다 나가는 거 원칙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 뭐 처음부터 개입을 했으니까 뭐 우리 김청근 씨도 그런 각오로 여기 임했으리라고 보고 그런데 뭐 부득이해서 못 가는 경우는 또 시작은 언제부터 하자고 그랬어요? 8월 말? 예. 8월 말 언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날씨가 좀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시작. 그러면 다음이 달리기 없잖아. 다음이 20일인가? 8월 말부터 8월 26일 날 10월 8월 25일 날 8월 25일부터 시작해서 한 40일간으로 일단 하자. 그럼 그 안에는 우리가 여론회의를 한 2번 더 열어가지고 방법론 이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덮어놓고 나가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현장 그 작업원을 투입하는 것도 어떤 방법 투입 우리가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문제 있으니까 하라. 그것도 사실 인건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보고 이거는 몰아가지고 또 작업을 시켜야지. 작업시킬 때 우리 가서 다시 확인해야 되고. 저희가 그 특위에서 조사를 할 때 보니까 하루에 물론 특위는 조금 더 뭐 그런 경우가 있었겠지만 하루에 여러 개를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40 며칠간 이걸 다 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무리예요. 빡빡하죠. 네, 상당히 무리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정도 여유를 잡아놓고 진행을 3개월을 잡는다 해도 거의 매일 해도 저는 그 3개월만 다 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일 하면 하루에 20군데를 봐야 됩니다. 네네. 평균. 그래서 한 3개월 잡아놓고 연장을 필요하면 연장을 또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지만 3개월이라도 해도 매일매일 이걸 현장에서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에요. 서은각 계장님, 여기 15라고 써놓은 게 뭐예요? 15일 하고 30일 10월 하고 단위로 잘라놨습니다. 한 달을 잘라놨는데 반으로 반을 끊었는데 잘 자르고 나는 30일 중에 15일만 일하자는 거니까. 근데 이게, 중간에 이게 조사가 하긴 한 거. 제가 보니까 9월달에 연휴가 많이 꼈습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그런 것도 고려를 날짜를 그때 때는 해변가를 안 가면 돼. 뒷동네 하면 돼. 여유 있게 예. 여유 있게 좀 예. 합시다. 예, 여유 있게. 예? 그 문제 두고 너무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3개월 하는 걸로 잡아놓고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 거고 괜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을 잡아가지고 11월 말까지 예? 그 기간은 11월 말까지 하고 최대한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자. 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은 예?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11월 말까지. 네, 근데 그렇죠? 단장님 잠깐 제가 보충 조금 말씀드리면 다음 주 회의할 때는 이 사업을 주관적으로 회의할 게 사업 시행자가 조사를 주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검토하는 게 아니고 계획서도 다음에 올 때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시간을 단축하죠. 회의할 때 줄일 수 있고, 그거는 좀 이의가 있다. 이렇게 각자가 조사하는 내용들을 생각해서 다음에 오자는 얘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조사 계획 내용을 미리 이 위원들이 주세요. 미리 다 배포해줘가지고 그걸 보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오면 이게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줘가지고 궁금한 사항, 이게 무슨, 그럼 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게 합리적이고 또 이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드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자, 그러면 아까 사전 동의 얘기 나왔는데 사전 동의를 물어보는 주체가 어디요? 사전 동의를 물어보는 정확. 저희들이 긍정해서 해도 되고 사업 시행자가 해도 되고 그런 사업 시행자가 해서는 뒤에 공신력 보면 떨어져. 동에서 뒤에 보면 뭐라고 써놨어요? 저희도 우리 강시장으로 해놨는데 이걸 뭐 바꿔야 된다. 사실 이런 기본 폼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뒤에 내용을 참고해서 보수공사 동의서 말고 전수조사 조사 동의서만 동의서는 어디 있어? 서식 2번, 결정 2번이 여기 앞으로는 페이지를 넣으면 몇 페이지 쫙 합니다. 요거는 내가 조사 동의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내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803개 하시는 분들이 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했잖아요. 작업할 때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공사를 할 때 다 각자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공사를 했는데 지금 다시 지금 문제가 있어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 동의서에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근데 지금 가업주들이 네. 여기 그 당시하고 바뀌는 분들도 꽤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를 주고 네. 세를 주고 또 외지로 나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은 서로 그런데 시민들의 우리 시 예산으로 들여서 각 개인 집에 다 해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오해가 돼 있고 문제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 이거 못하겠다. 그건 내가 그거는 강제라도 해줘야 돼. 나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영업하는데 그럼 영업에 지장을 안 주는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주 내가 먼저 동의서를 받아라 이게 받는데 동의서를 받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예? 내용은 동의서를 증거하는데 예. 사업 시행자가 증거를 한 거는 인정을 하고 증거를 못한 거는 우리가 확인하는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만약에 그건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서 사업 시행자가 증거 받아온 거는 그렇지. 인정을 근데 해가지고 명의가 누구 거냐 이게야. 공동조사단 명의로 동의서를 받느냐, 특정 업체 이름으로 받느냐, 이게 따라 무게가 다르지. 이거 공동조사 그러니까 여기 공동조사단의 일원이니까
공동조사단 이름으로 승인서를 받되 노력은 이 좀 단축 원활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이 원인 행위를 했으니까 업체가 수고를 한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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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사람들도 보면 GS건설이 강릉 아랫물길이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동조사단 하면 신뢰가 저 가니까 그래서 말 거기서 우리는 안 하겠다 못한다 아까 그 일리는 얘기 우리도 가보니까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 근데 주인은 하고 싶은데 세입자가 뭐 똥통 속된 말로 똥통 보러 온다니까 귀찮으니까 우리는 필요 없어요 하는 집도 있더라고. 그런 경우는 재확인해서 저기 집행부에서 재확인해 가지고 우리 전체 회의에서 한번 걸러보자는 거죠. 스크린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동의서를 받아오는 거는 인정해주고 네, 그래. 못 그거는 받아오는 거는 그렇죠. 저희들 확인을 그러면 좀 하고 수월하지. 네. 자, 그러면은 공동조사단 명의로 동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건 내가 우리 최 과장 보고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 GS에서 내가 그 자료를 받으니까 8월 24일이 하자 보주 만료 기간이에요. 그래서 GS 시장 앞으로 내용을 하나 보내줬죠. 문서로. 그런데 협약서에 나타나는 8월 24일에 나와 있는 내용도 동의를 했을 때 우리가 동의를 했을 때 하자 보수를 주는 걸로 그렇게 메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많이 시장 앞으로 보냈으면 시는 나는 생각할 때는 8월 24일 이후에 무슨 뭘 하다 발견이 됐는데 이거 전적으로 문제가 생겼어. 근데 우리 GS에서는 하자 보수 24일까지인데 우리 모른다. 이렇게 했을 때는 법적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 그 내용이 맞냐 안 맞냐. 그거는 시장이 그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 합동조사단에 찾아가지고 문제가 발견이 되는데 나 몰라라 하면 결국은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거든. 우리 시민들 돈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조사단이 출발이 되는데 8월 24일 전에 유권 해석을 분명하게 해줘서 그 이후에 8월 24일 이후에도 문제가 나왔는 것이 나오면 책임을 GS에 져야 되겠다는 내용이 확실히 있어줘야지. 그거 아니면 시장이 우리가 공개적으로 시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얘기를 해줘봐요. 일단 지금 저희 측에서 네. 동남아시아 시에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보냈어요. 저희가 이 건이 8월 24일 날 하자 보수가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갖고 그러면 8월 24일 날 지나면은 그걸로다가 다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주문제 하수관과 관련돼서 발생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하자가 여기에서 발생되는 하자가 다 만료가 되는 거. 하자 보수 기간과 관계없이 하자가 다 만료가 되는 그 시점이 하자가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달라고 저희가 시에다가 문서를 보낸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을 다 보냈어요. 보낸 거고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말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나머지 기간은 하자 기간이 지나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얘기했는데 저희가 사실 정화조 폐쇄에 관련된 공사비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됐어요. 국비가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그건 환경부에서 아마 질의를 해보시면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부에서 정화조 폐쇄에 관련된 사항은 개인 세대주가 가업주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이미 유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상에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려면은 개인이 해야 될 사업 업무를 책임을 저희가 대행을 하되 다만 그거에 대한 금액상에 있는 게 개인이 하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그 처리를 하면은 저비용값으로 그 정화조 폐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 이 사업 안에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화조 폐쇄에 관련된 그 근본의 이 하자권에 대한 거는 하자 보수 기간이 8월 24일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미 시에다가 그 하자 보수 기간에 관계없이 하자 처리를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우리 석 부장은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커졌어요. 사실로. 그러면은 GS의 본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 예? 그런 또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본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문서를 대표가 시장 앞으로 문서를 보내주고 그 내용이 우리가 우려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냐 없냐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뒤에 첨부시켜가지고 오늘 회의 참석할 때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데 어저께 공휴일이다 보니까 그저께 안성일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적인 아무 하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걸 우리가 문서화를 좀 해다와. 그래가지고 오늘 문서화를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때는 그러면 그게 지금 24일이니까 그거를 오늘 받아가지고 나한테 좀 보내주라. 오늘 못 받아? 오늘 받지. 그럼 월요일 날. 오늘 우리가 보내니까 다음 주에 월요일 날이 며칠이지? 19일이지? 네. 그 지나간 이후에 받으면 안 되니까 예, 예. 우리가 서로 신뢰하지만은 이제 확실하게 해놓잖아요. 우리 조사단이 구성이 되는데 너희들이 어벙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면 다 우리 책임이란 말이야. 강릉시가 그렇게 하기 너무 많잖아. 시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대법원 패소해가지고 전부 시민의 돈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조사단이 구성이 됐으면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내용은. 그래서 그거는 저기 변호사 자문도 받고 문서로 받으라고. 네, 문서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변호사가 져야 되고 예.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소홀하면은 그건 직무도 유기하는 거고 그걸 뭐라 그런데 개인죄 또 이 되는 건에 거라.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 이전에 사회 통념상 우리가 이 시의회에서 7월 1일 날 시의회 전체의회 결의로 전수조사를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고 집행부의 자치단체장은 기자 간담회 또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7월 1일, 2일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소급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현장에서 불법 부실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도 8월 24일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우리가 하겠다 했던 거로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뭐 강릉시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뭐 터져 나와가지고 그 시점이 소급해서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주문진에 관해서는 이미 비대위에서 했던 뭐 특위에서 했던 엄청난 많은 사실들을 발견해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전수 명령이 떨어진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 회사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난 그래 봅니다. 보고요. 문제는 뭐다 그렇죠. 저기 아니요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견해를 얘기했는데 다른 분 좀 묻고 나도 좀 나중에 질문 발언 좀 주시고 네. 우리 김천근 의원 뭐 할 얘기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꽤 여러 곳에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BTL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 AS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은 하자 보순기간이 강릉시와 사업 시행자와 사업 시공자가 계약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확실히 자, 강릉시와 사업 시행사는 어디죠? 사업 시행자는 강릉 아랫물길 주식회사입니다. 아랫물길 주식회사. 강릉시는 주무관청이고 네, 주무관청이고. 계약에 그다음에 아무런- 시공사는 예? 시공사는 공사는 누가 했느냐? GS의 6개 회사가 공사를 했습니다. 아래 아랫물길 아, 주식회사는 안에
아닙니다. RM물길 주식회사는 별개로. 사업 시행자입니다. GS건설에서 특별법인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SPC입니다. 특수법인입니다. 예,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이죠. 예, 그래서 특수법인에서 GS하고 계약을 한 거지, GS가 이 강릉시하고 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자 보증기관은 강릉 RM물질 주식회사하고 사업 시행자인 GS건설하고 맺은 거지. 자, 그러면 네. 아랫물길 주식회사 이렇게 공사를 마친 다음에 예. 이걸 강릉시에다가 줬어요. 예, 예. 그죠? 그래서 예. 강릉시 소유가 이제 됐어요. 예, 서류상. 예. 자, 내 소유가 되었는데도 아랫물길 주식회사하고 그 시공사가 계속 뭘 책임을 지겠는가? 그거는 저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요? 협약상에 나와 있습니다. 협약상에 어떻게 나와 있나 하니까, 하수간 거 사업 자체는 강릉시 전체 사업이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특위에서도 그때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주문진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문진에 국한된 어떤 이런 일들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이나 저같이 의회 의원인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강릉시에 대단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주문진만의 강릉시 문제는 또 아니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공동조사를 해서 주문진을 위주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주문진에서 어떤 이런 문제들이 야 이거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든가 조사하는 중에 강릉시에서 누군가가 우리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만약에 조사는 못한다 할지언정 강릉시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강릉시 주문진이 아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GS로부터 어떤 답을 받아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염려가 됩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거는 강릉시나 주문진이나 분리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같다고 보면 된다. RMC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확인하고 싶었어요. 예. 만약에 중간에 그런 문제 발생했을 때에는 강릉도 지금과 주문진의 똑같은 공동조사에서 요구한 이런 내용과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조치는 다 법적인 거나 모든 부분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네, 과장님? 네. 네. 오케이. 왜 얘기해봐? 얘기하실 거 없어? 저기 여기요 이제 아까 석 부장 설명도 좀 들었는데 중요한 게 아까 이제 공사를 이제 다시 말하면 원상복구를 위한 재공사를 하는 것을 과연 강릉 아랫물길에다가 다시 맡겨야 될 건가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물론 신뢰를 해야 되는데 원인 제공을 한 업체에다가 다시 이 당신들이 이거 마무리 공사해 주라. 그래 또 하자 생기면 그때는 어떡하냐 이 말이지. 그래 그거에 대해서 우리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아까 내가 그냥 1차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작업반이 공사반이 투입된다 이랬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까 강릉 아랫물길을 우리가 신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재공사를 시공을 거기다 맡길 건가 아니면 제3의 업체에다가 맡길 건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음에 한번 재론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강릉시하고 어떻게 GS건설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제때 안 보내줘. 몇 달씩 걸려. 잠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하냐면은 오늘 받았어. 오늘 한 2달, 석 달 전에 보낸 거 받았는데 다른 시간 관계상 얘기를 안 하고요. 지금 석 부장 우리가 나가면 뭐가 당장 문제냐면 건물 안에 있는 정화조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GS건설에서 온 것을 보면 GS건설에서 강릉시를 통해서 나한테 온 거 보면은 가옥 내 정화조의 경우 건물에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폐쇄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죠. 알고 계시죠? 근데 2차 피해 유발의 정의가 모호하다.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도괴가 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명백하게 지작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우리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 가보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멀쩡하게 있어요. 이런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가게들이 몇 개씩 있어요. 근데 가게에서 공동 쓰는 정화조가, 우리 최 과장도 언제 그 얘기를 해줬죠. 정화조가 3개 있어. 근데 문만 열면
출입문만 열면 도로변에서 불어 한 2m 문만 쫙 열면 호스를 넣어서 정화조 쭉 호스를 뽑아낼 수 있는 조건이다. 건물의 하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도 지금 미폐쇄로 방치되어 있다. 이런 경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아까 뭐 말씀은 환경부에서 유권 해석 얘기가 나 그 다음에 한번 좀 소리 좀 가져와봐요. 환경부에서 유권 해석 얘기가 이거는 좀 나죠. 그런 경우에 내가 걱정되는 게 현장 가서 이거는 건물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정화조 폐쇄할 수 없습니다 하면 우리 가나마나다고 욕만 먹어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는 답변을 안 했어요. 아까 얘기한 GS건설에서는 시를 경유해서 답변이 왔는데 시는 안 했는데 결론은 뭐냐? 다음 차 모임에서 다음 차 이 회합을 할 때에 건물 안에 있는 정화조 또는 마당 안에 있는 정화조가 미폐쇄된 경우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어디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건 환경부에다가 얘기하니까 이해 주민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서 우리가 다 했다 하는 말씀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이 집행부하고 GS건설 측이라고 해야 되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주지 않으면 사실 현장 조사 나가봐야 허다하게 건물 안에 지금 마당 안에 정화조가 방치되어 있는 게 제법 있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에 가면 우리가 지금 간 게 한 200군데 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해 사례를 100몇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안 주니까 그냥 막연하게 추측만 할 뿐이 나머지 600군데는 못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보자는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 건물 안에 있는 게 아까 답변하신 대로 2차 피해, 건물에 2차 피해를 줄 수 없는 경우인데도 방치되어 있는 경우는 책임의 한계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서 즉답 듣는 게 아니라 이분도 가서 고민해 봐야 될 끼고 집행부에서도 고민해 봐야 되니까 다음 모임에서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을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오늘 우리 종님께서 말씀했는데 이거 내가 오늘 아까 마지막에 내가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통일을 합시다. 저희인데 말씀을 해주시면 자료를 단장해서 요구를 해서 간사를 통해서 자료 요구를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자료는 의회에다가 모든 자료를 비치를 해서 필요한 자료는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